안녕하세요. 차 교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이제 11번째로 지난 시간에 벡터의 스칼라 곱을 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벡터의 벡터 곱을 합니다. 지난번 스칼라 곱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두 벡터를 크기와 방향을 안다면 우리 스칼라 곱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었냐면 두 크기를 곱하고 그 다음에 사이각의 코사인을 곱하는 것이 바로 스칼라 곱이었죠. 그런데 그 두 벡터의 직각좌표의 성분을 알아도 또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성분을 안다면 같은 성분들끼리 곱해서 더했죠. 자, 이렇게 해서 스칼라 곱을 알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벡터의 벡터 곱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스칼라 곱과 벡터 곱이 어떻게 정의되냐면, 스칼라 곱의 정의는 AB 코사인 세타였다고 하면 벡터 곱은 무엇입니까? 결과가 벡터죠. 그래서 그 결과 벡터의 방향을 가리키는 단위 벡터를 C햇이라고 하면 벡터 곱의 크기는 뭐가 되냐면 AB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스칼라 곱에서 볼 때 스칼라 곱은 코사인 세타가 되고 벡터 곱은 사인 세타가 되니까 그럴듯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이때 이 C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면 이 벡터의 방향은 두 벡터의 방향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 A 벡터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B 벡터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 A 벡터에서 B 벡터로 회전을 시키는데 무엇을 회전시키냐면 오름나사를 회전시킵니다. 그래서 오름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바로 C 벡터 A 크로스 B에서 나온 결과의 벡터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A하고 B를 회전시켜서 진행하는 방향이니까 이 C의 방향은, 즉 A 크로스 B의 방향은 A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이죠. 우리 수직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스칼라 곱을 하면 0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결과 C라는 벡터는 A라는 벡터에도 수직이고 B라는 벡터에도 수직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벡터 모두에.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곱하는 순서를 바꾸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곱하는 순서를 바꾸면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벡터 곱은 교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스칼라 곱은 어땠어요? 교환 법칙을 만족했죠. 다시 말하면 A.B나 B.A나 같았습니다. 여기서 다를 게 하나도 없죠. A, B 순서만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벡터 곱의 경우에는 방향이 반대니까 이 방향 반대되는 걸 좀 보면 이렇습니다. A 크로스 B의 방향은 A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오름나사를 돌리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B 크로스 A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B 방향에서 A 방향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오름나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크기는 같다고 하더라도 방향은 전혀 반대가 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을 만족하지 않고 어쩌면 등식이 성립하냐면 A 크로스 B는 B 크로스 A와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등식이 하냐면 앞에다가 마이너스 볼을 이렇게 붙여주면 다시 말하면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두 벡터의 벡터 곱은 결과가 벡터니까 그 결과가 숫자 몇 개로 표시되겠습니까? 3개로 표시되죠. 우리 스칼라 곱 할 때는 어땠어요? 숫자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같은 성분의 숫자들을 다 곱해가지고 더해줬죠. 그러면 두 벡터의 벡터 곱을 만들 때는 숫자를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그렇게 한 숫자 3개를 C1, C2, C3라고 한다면 A의 숫자가 A1, A2, A3고 B의 숫자가 B1, B2, B3일 때 벡터 곱한 숫자 3개를 어떻게 만들까?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좀 대칭으로 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대칭인지 한번 보세요. 여기 C1은 어떻게 만드냐면 2개를 곱하기는 곱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한 종류만 곱하면 안 되겠으니까 C1은 A2, B3를 곱합니다. 근데 A2, B3만 곱해주면 이거 나쁘지요. 그래서 A3, B2를 한 걸 빼줍니다. 그래서 1, 2, 3 CAB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C2는 어떻게 되겠어요? C2는 A3, B1을 곱해주고 빼기 A1, B3가 됐어요. C3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상할 수 있습니까? C3는 A1, B2를 곱해주고 A2 빼기 A1, B1 이렇게 해줬어요. 그럴듯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두 벡터의 벡터 곱을 성분으로 표시하는 것은, 숫자로 표시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 A2, B3 빼기 A3, B2가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정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 스칼라 곱에서도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했습니까?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의 스칼라 곱으로 확인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의 벡터 곱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위 벡터의 벡터 곱을 무엇을 이용해서 구하냐면 바로 A 크로스 B는 CAB 사인 세타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x 크로스 x는 0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보면 이렇게 9개를 전부 구하면 이렇게 돼요. 그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벡터를 곱한 것은 0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x 크로스 x 하면 어때요? 사이각 0이죠. 그러면 사인 0도는 0이어서 여기 x 크로스 x, y 크로스 y, z 크로스 z 이건 모두 다 0이 되겠어요. 그런데 같은 게 아닌 다른 단위 벡터들 사이에서는 무엇을 만족하냐면 순환 순서를 따른다. 순환 순서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XYZ, XYZ, XYZ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이건 X하고 Y를 곱했죠. 그러면 이건 Z가 됩니다. Z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Y하고 Z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YZ 다음에는 순환 순서가 뭐예요? X지요. 그 다음에 ZX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환 순서가 Y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서가 순환 순서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 이 순환 순서가 뒤바뀌었죠.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줬죠. 그래서 X 크로스 Z는 마이너스 Y가 되고, 또 여기도 순환 순서가 아니니까 Y 크로스 X는 마이너스 Z가 되고, 이것도 아니니까 Z 크로스 Y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직각 이렇게 해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네, 이렇게 해서 우리 A하고 이렇게 두 개 한다면 이 두 개를 곱합니다. 한 것처럼. 그래서 직각좌표계의 성분으로 표시한 다음에 곱하면 여기서 전부에서 항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항이 9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무엇을 고쳤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단위 벡터들 사이의 곱셈을 고쳤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단위 벡터들의 곱셈 중에서 0인 게 몇 개입니까? 0인 게 3개죠. 몇 개 남습니까? 6개 남죠. 그래서 x 크로스 x는 제로, x 크로스 y는 뭡니까? 이거는 z, 그렇죠? x 크로스 z는 뭡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y,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써서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 결과는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앞에서 그럴듯하게 예상한 거 있죠. 그 결과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쉽게 기억하기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이용하는 것이냐면 행렬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3x3 행렬식. 우리 3x3 행렬에다가 작대기 두 개를 딱 한 거를 디터미넌트 행렬식이라고 하고, 이 행렬식은 숫자 하나로 표시되죠. 이 행렬식 값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것은 전부에서 6개의 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6개의 항을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대각선 방향으로 되는 건 플러스, 반대각선 방향으로 되는 건 마이너스하게 곱해서 쭉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한 거, 요거는 AEI를 곱해서 플러스 AEI가 되겠어요. 근데 각 줄에서 하나씩 반대각선 방향으로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요거 바로 뭡니까? AFH죠. 요 반대각선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각선 방향이 뭐가 있습니까? 요거 있죠. BFG. 요건 플러스가 되겠어요. 반대각선 방향은 뭐가 있어요? BDI가 있죠. 요건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대각선 방향 뭐가 있습니까? 네, 요거 CDH가 있죠. 요건 플러스가 되고, 마지막으로 요거 CEG가 있죠. 요건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렇게 구하면 행렬식을 두 벡터의 벡터 곱을 우리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 맨 위에다가는 x, y, z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첫 번째 벡터의 성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의 성분을 써가지고 행렬식을 구할 것 같으면 이 방법으로 계산하면 이게 두 벡터의 벡터 곱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벡터의 벡터 곱을 직각좌표계의 성분으로 구할 때는 이 3x3 행렬식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벡터의 벡터 곱은 어디에 활용될 수가 있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활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삼각형의 밑변을 벡터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변 하나를 다른 벡터로 그리겠어요. 그래서 이 두 끝을 연결하는 이런 삼각형이 각은 세타인데,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H가 되죠. 근데 높이 H는 바로 뭐가 돼요? B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데,
바로 A 크로스 B의 정의가 뭐가 됩니까? A 크로스 B의 크기가 AB 사인 세타죠. 그래서 여기는 AB 사인 세타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A 크로스 B의 크기에다가 앞에 2분의 1을 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변만 알 것 같으면, 삼각형의 두 변을 벡터로 표시할 것 같으면 우리 쉽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칼라 곱과 벡터 곱은 우리 어디에 활용할 수가 있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스칼라 곱은 어땠습니까? 벡터의 크기가 스칼라 곱으로 구하는 것이죠. 똑같은 벡터를 스칼라 곱하면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각 여부도 스칼라 곱으로 판단을 했죠. 그리고 직각이 되지 않을 때도 각 벡터의 크기를 알고 있으면 사이각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벡터 곱도 우리 무엇을 이용할 수가 있냐면, 아까 처음에 했을 때 두 벡터의 크로스 벡터 곱은 뭐였어요? 두 벡터 모두의 수직이었죠. 두 벡터는 한 평면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평면에 아무 벡터나 두 개를 그립니다. 그래서 그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하면 그 크로스 프로덕트의 방향이 바로 그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삼각형이나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각 변을 벡터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벡터의 사이각도 이 경우에도 역시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죠. 여기 두 벡터가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A는 4x 더하기 2i, B는 y 더하기 3z라는 그런 두 벡터가 있다면 벡터 곱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우리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의 곱셈을 이용한 걸 그대로 하면, 자, 이렇게 곱했죠. 곱하면 이걸 전부 다 전개하면 몇 개가 나옵니까? 항이 전부 해서 4개가 나오죠. 이 항 4개 나오는 것 중에서 첫 번째 항 x 크로스 y는 z고, 그 다음에 x 크로스 z는 마이너스 y고, y 크로스 y는 0이고, y 크로스 z는 x라고 하는 걸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하는데, 우리 무엇도 이용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행렬식, 3x3 행렬식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a 크로스 b는 여기 맨 위에다가 x에 y에 z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성분을 여기 4, 2하고 제로니까 4, 2, 제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b의 성분 제로, 1, 3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행렬식 전개하는 거 똑같은 방법을 이렇게 전개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2, 3에서 6 빼기 0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6x-12y 더하기 4z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구한 것과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행렬식을 이용하면 조금 복잡하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예제를 한번 보겠어요. 세 꼭지점의 좌표가 이 세 개일 때, 이 세 개는 어떻게 그린 거냐면, 여기 이렇게 좌표가 있으면 P는 1, 3, 2죠. 1, 3, 2는 어디에다 그린 거냐면 여기다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Q는 2, 0, 0죠. 2, 0, 0는 여기다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R은 0, 0, 4죠. 0, 0, 4는 여기다 그린 거예요. 이 세 개를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처음에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 변, 인접한 변의 벡터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쉽죠. 예를 들어서 PQ를 구한다고 하면 X좌표는 Q의 좌표에서 P의 좌표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2 빼기 1 하면 되겠어요. Y좌표는 0 빼기 3 하면 되겠고, Z좌표는 0 빼기 2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PQ의 벡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PR도 또 인접한 두 개니까 PR도 구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 곱만 우리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벡터 곱 구할 때 뭘 이용해요? 행렬식 이용하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행렬식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1, 3, 2 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하면 이렇게 총 나오죠. 그래서 행렬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두 벡터 곱을 구했으니까 이것의 크기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크기는 얼마냐면, 삼각형의 넓이가 크기는 12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하니까 요거 루트 씌울 것 같으면 6 루트 5가 돼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는 3 루트 5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두 벡터의 벡터 곱을 알면 한 평면의 수직인 그런 방향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여기 그림과 같이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3, 4, 5인 그런 직육면체가 있는데 직육면체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꼭지점 세 개를 골랐어요. 이 세 꼭지점을 잇는 삼각형을 딱 만들었어요. 자, 요 평면의 수직인 방향을 가리키는 단위 벡터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변의 벡터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자, 저기 있는 P를 갖다가 우리 원점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P를 원점으로 정하고 그러면 PQR의 좌표가 이렇게 되죠. 자,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 이걸 Z축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뭘 구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PQ를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고 PR을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의 벡터 곱을 구하면 이 인접한 두 벡터의 벡터 곱은 네 삼각형의 행렬식을 이용해서 하면 우리 금방 구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벡터의 방향이 바로 수직인 방향인데 물론 이것과 반대되는 마이너스를 곱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의 수직인 방향은 평면의 수직인 방향은 두 방향이 나오겠죠. 자, 이것의 단위 벡터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의 크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크기는 각각의 성분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래서 그 크기는 769의 제곱근이네요. 769는 어떻게 소수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단위 벡터는 바로 뭐가 됩니까? 이 벡터를 769의 제곱근으로 나눈 것이 되지요. 그래서 스칼라 곱과 벡터 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칼라 곱의 경우에는 어떻게 구합니까? 크기와 방향을 알면 무엇으로 구해요? 크기와 방향을 알면 A, B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구하면 됐죠. 근데 직각 좌표계의 성분을 알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네, 이렇게 각각 곱해서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다 더하면 그러면 스칼라 곱이 됐죠. 이 두 가지를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졌냐에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여기에 관한 걸 구할 수도 있고 이걸 이용해서 여기에 관한 걸 구할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벡터 곱은 어땠습니까? 벡터 곱도 크기와 방향을 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크기와 방향을 알면 A 크로스 B는 네, C 방향인데 C, A, B 사인 세타가 됐어요. 외우기도 쉽지요. A, B 코사인 세타가 A, B 사인 세타고 이 방향은 오른 A에서 B로 돌릴 때 오른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을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각좌표계의 성분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A 크로스 B는 무엇으로 주어져요? 이렇게 행렬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바로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알면 우리 두 벡터의 스칼라 곱과 벡터 곱에 대해서는 못 푸는 문제가 없겠죠.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것을 가지고 오겠습니다.